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0개월 만에, 그러니까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정말 끝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오늘 또 확진자 발표를 보면 2만 명이 또 확진됐다라는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점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또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신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시고. 자, 엔데믹을 맞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교수님? 사실 뭐 엔데믹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그러니까 엔데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엔데믹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주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우리가 그냥 감안하고 살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하. 그러면 우리는 엔데믹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물음표가 한 10개쯤 달려 있습니다. 물음표가 10개나 있으세요? 네. 그러면 걱정이 좀 많으신데 그럼 네. 가장 큰 첫 번째 물음표 뭐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예. 이제 법적 격리 7일을 이제 5일 5일로 이제 권고로 권고. 바꾼 거잖아요. 격리 근데 권고. 근데 저희가 이제 누차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아프면 쉰다라는 게 잘 안 지켜지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사실 뭐 학교라든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취약한 노동계층 분들, 예.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 진짜 하루 쉬면은 하루 월급이 없어지는, 하루 그러니까요. 일당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예.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직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어도 너 일 나와야 되니까 무슨 검사야 그냥 일해. 검사도 이제 못 받게 한다든지. 환자 중심으로 못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거든요. 계속 준비를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코로나 시작 전부터 예. 이런 상황 준비하려면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어떤 준비를 어떤 할 수 준비를 해야 있을까요?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병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춰서 특히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을 못 하게 되면 적어도 일을 못 하더라도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는 아하.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상병수당 뭐 시범 사업한다고 몇 개 구 정도 시행하는 수준인데 그거 확대도 못했고 또는 이런 특수계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러면 특수한 노동계층에 대해서는 적어도 격리에 해당되는 비용을 일부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비 그런 게 아무 없고요. 계획이 발표가 안 됐거든요. 취약계층을 위한 네. 그러한 안전망이 좀 없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데믹이 됐으면 계속 깔때기 같은 거거든요. 팬데믹 전체는 전체가 많이 피해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렇죠. 엔데믹이 되면 전반적인 사람이 피해를 안 보지만 취약계층은 계속 계속 피해보는 피해를 상황이 보니까.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 또한 취약시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깔때기처럼 계속 거기는 피해만 보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뭐 격리 의무가 이제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요. PCR 검사도 해제가 되고 입국자에 대해서 하던 거, 그다음에 뭐 마스크 착용 병원에서도 해제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완화할 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할 때는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의료기관하고 요양원 요양병원들인데 일단 이제 입원실에 있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들은 일단은 마스크 착용 계속 이제 두기로 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아무 구분 없이 다 풀고 약국도 다 풀었는데 일단은 이게 푼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계속 마스크는 착용은 하도록 권고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히 투석실을 운영하거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 거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마스크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문제라는 부분이고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든 간에 이거는 뭐 지역사회인 애든 뭐 직장이든 어딘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그냥 뭐 고혈압약 받으러 가신 분들이 마스크 안 쓰고 올지 몰라도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왔거나 약을 받으러 온 사람은 이게 코로나일 수도 있고 뭐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마스크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뭐 약국도 다 마스크 벗을 수 있어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자꾸 심리적으로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마스크 써야 되는지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는데 그냥 마스크 그냥 벗고 그냥 우리는 그냥 좋아졌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약간 거죠. 정치적으로 엔데믹 딱 선언했는데 아직도 마스크 써 이 얘기가 지금 하기가 좀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강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을 그런 것 부분도 있고 마스크 해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상징적이니까요. 의미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이제 유산이자 자산이 되는 거는 마스크 착용하면 적어도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가 다 벗을 수 있기 위해서는
증상 있는 사람 마스크 써야 된다는 부분은 계속 강조해야 아, 되거든요. 증상 네. 있는 사람은 네. 그러네요. 근데 어쨌거나 어제 전 목동 올 때도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는 여전히 뭐 거의 전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들 시민들 입장에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마스크를 좀 봐서 여전히. 아직은 여전히 굉장히 좀 긴장 상태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자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예. 고위험군들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그리고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증상자는 쓰셔라 무조건. 일 두셔야 되고 예.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일 도셔야 되고. 치명률은 좀 어떻습니까? 저기 옛날 이거 엄청 따졌는데 요즘은 까먹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밌는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지난 겨울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플루엔자도 유행하고 코로나19도 같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정말 동일한 시기에 예. 열렸으니까 사망률 비교하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음. 비교를 했더니 입원율이 코로나19가 2배 정도, 사망률도 2배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뭐 4-5배 정도 됐을 거 생각했던 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2배거든요. 근데 전파력이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의 3-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발생 규모까지 따지면 절대적인 사망자 수를 만약에 계산하면 여전히 적어도 영하네요. 뭐 대여섯 배 이렇게 날 수도 있고 환자 규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규모니까 아직까지 독감처럼 완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이 주로 사망하니까 고위험군들 어떻게 안전하게 살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잘만 중환자들 잘만 치료만 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료기관을 잘 준비시켜서 중증 환자가 좀 늘더라도 잘 치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시스템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아니요, 잘도 안 돼. 잘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그게 됐어요. 저희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정병상 다 없애버려서 이제 예. 일반적인 의료체계한 환자 보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는 한데 예. 환자가 조금밖에 안 늘었잖아요. 지금 예. 2만 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예. 일단 저희 병원만 해도 응급실에 지금 코로나19 환자 입원 못해가지고 대기하는 상황 벌써 벌어지고 있거든요. 2만 명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정병상 있었을 때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환자군하고 이제 중환자실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벌써 발생을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3-4만 명대만 되면 또 지정병상 만드는 만에 얘기가 또 나올 아무래도 거라는 이렇게 거죠. 하면은 이제 뭐죠 확진자 수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지영 교수님이 지난번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엔데믹은 없다. 그게 엔데믹은 없고 그냥 관리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엔데믹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그냥 감안하겠다라고 감안하겠다는 거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자꾸 얘기죠. 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드 게임이 아니에요. 이 N이라는 게 네. 위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 내에서 그냥 토착화돼서 계속 유행하는 상황이니까 아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험을 우리가 그냥 감수하겠다. 감수하고 하겠다. 살겠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너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엔데믹 선언만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중증화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증화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루엔자 한 2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독감에? 중증화율이. 이제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국에서도. 예, 우리나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확진자들이 그 옛날에 비해 가지고 지금 걸리는 사람들은 뭐 증상이 덜한가 더하는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똑같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노령층, 네. 백신 맞은 지 오래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오셔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도 최근에 백신 맞으셨고, 뭐 감염도 되셨고, 백신도 계속 잘 맞고 계신 분들은 감염이 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잘 넘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간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 개인적인 면역 상태, 기저질환 상태, 그리고 본인이 또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로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K 방역 성과를 너무 자화자찬했다.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줄 수 없다, 주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역은 정치예요. 어차피. 방역 원래 정치였다. 방역의 기본적인 원칙들이야 뭐 질병관리청이나 전문가들이 방침을 정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예산 만들고 끌고 가는 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든 정치 방역이든 아니었든 뭐 가장을 했든 말든 간에 그 결과가 우리 국민을 보호했느냐,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느냐, 이런 거에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중간에 뭐 좀 실수 어느 정권이 지금 현 정권도 전 정권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예. 우리나라가 사망자 300만대에서 묶은 거 그리고 외국처럼 락다운이라는 극심한 그런 락다운 같이 없으면서 어느 정도 버텼던 부분들 또 예. 백신 접종률 충분하게 맞춰서 오미크론의 피해 상황에서도 사망자를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간 걸 막았던 부분들은
부분들은 잘한 측면이고 정치적으로 잘 성공한 부분으로 봐요. 음.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거의 성과에 치우쳐서 지금의 엔데믹 되는 상황을 준비 못한 거는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가 방역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 중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 의협에선가 6번에 걸쳐가지고 뭐 저 중국인 입국자 금지시키라고 진짜 황당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데이터를 딱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네. 근데 대통령의 인식이 그거거든요. 정치 방역이다라고 한 근거가 뭐냐 의협에서 6번이나 요구했는데 중국인 입국자를 막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이게 과학적이라기보다 이것이야말로 더 정치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인식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 단면이고 사실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틀어막든 말든 아니면 조심하든 이런 식으로 그냥 갔을 뿐인데 네. 근데 그것만 꼭 집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사실 그게 전체 3년 중에 정말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올드 패션이라는 얘기죠. 예, 이제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방역이는 원래 정치다 말씀 주셨고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굉장히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엠폭스. 네. 그 지금 현재 누적 확진자가 68명으로 또 지금 나오고 있죠. 언론 보도에 보면 주의 단계라고 하는데 교수님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엠폭스도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엔데믹화면 정말 풍토병화될 가능성이 높은 병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시작이 남성 성소수자들에 시작됐기 때문에 성소수자 중에서 엔데믹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아마도 계속 끊임없이 환자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좀 많이 발생해서 적게 발생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엔데믹화되는 상황에서 이 질환이 이제 보호해야 될 사람, 뭐 임신부라든지 소아라든지 이런 층에 전파가 되지 않게끔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다. 그러니까 엔데믹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제 코로나 엔데믹 상황인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주의할 점들을 좀 전문가들이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설명도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남은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료기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서 아픈 사람들 잘 치료해주는 방법. 일단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 잘 설득하고 해서 최대한 고위험군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충분히 해서 사망자 줄이는 거, 중증 환자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남은 건 두 가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두 개를 잘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한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고 또한 국민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앞으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무슨 뭐 그 접종을 또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도 보면은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같은 식으로 될 겁니다. 이제 독감 예방접종처럼 뭐 6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은 고위험군이니까 꼭 맞아야 되고 만성질환자도 꼭 맞게 하고 소아들도 위험할 수 있는 소아 맞게 하고 이런 식의 예방접종 전략으로 갈 거니까 이제 독감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에서 거의 80%가 맞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작년에 이가 동절기 접종 35%밖에 안 맞았어요. 60세 이상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맞고 이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연례 접종으로 바뀌어갈 거라면 적어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고위험군 접종률이 독감 예방접종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이번 겨울 또는 내년 봄까지도 우리가 안전하게 고위험군 부모님들 잘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르신이 맞으시면 투입원은 되겠네, 없나요? 이렇게 백신 그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아직 한 번 맞으면 두 개 다 되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시는 안 됐어요. 코로나와 백신 한 동시에 번에 맞을 수 해결할 있게 수 하는 있는 건 거 연구 중입니다. 그럼 우리들 중에서 이제 어르신만 맞으시면 되는 건 거죠. 정확히 지칭해 주세요. 진 작가님이라고. 전국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이 같이 맞아주면 아주 효과적이죠. 어제 뭐 사례도 들리고 뭐 안경도 잊어버리고 김성희 어르신이 막 걱정이 많은가 봐요. 예, 저희 모두 함께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로나 엔데믹 대통령이 선언을 한 상황인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 국민 모두 또 의료기관 함께 역량을 모아서 함께 이제 또 이제 같이 또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40개월 동안 가장 많이 수고하신 우리 이재갑 한림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